저는 중앙대학교 화학신소재공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안세현입니다. 작년 9월에 처음 와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실 셋업을 좀 하고 있고 이런 상태라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을 아직 한국에서는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제가 포스닥으로 있을 때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Electrochemical Atomic Layer Deposition of the Platinum Group Metal Electrocatalyst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Electrochemical Atomic Layer Deposition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인, 좀 어떻게 보면 좀 어그로를 좀 끌 수 있는 그러한 좀 제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라티늄 그룹 메탈 일렉트로캐탈리스트는 이제 플라티늄하고 이리디움 두 가지 물질을 가지고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발생이나 옥시데이션 그리고 또는 옥시전 이볼루션 리액션, 그래서 워터 스플리팅이라든지 퓨어셀 쪽에 적용 가능한 그런 촉매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케미컬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좀 간단하게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상온 상압에서 또는 조금 온도가 높은 한 50도 정도 부근에서요, 서브 나노미터 스케일의 광막을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좀 말씀을 많이 주셨을 텐데, 그린하우스 가스의 이미션으로 인해 가지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발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이제 좀 이렇게 예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으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유휴 전력을 다음과 같은 워터 엘렉트롤라이저를 통해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 다음에 그 수소를 좀 저장을 좀 해놨다가 필요할 때 이제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로 저희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러한 방법인데, 약간은 에너지 수지가 좀 잘 맞지는 않는 그런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하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저장할 때 배터리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양을 좀 저장하기 좀 유리한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이제 워터 일렉트롤라이저나 퓨어셀 쪽에 안에 들어있는 촉매들의 플라티늄 그룹 메탈들의 촉매들의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가격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촉매의 사용량을 좀 감축시키면서 촉매의 활성을 높이는 것이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방향에서 봤을 때는 앞에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좀 주셨지만 사이즈를 굉장히 좀 조절을 해서 나노파티클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형상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 메탈, 굉장히 값싼 물질들과의 얼로이, 벌크 합금이라든지 또는 니어 서피스 얼로이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최대한 사용량을 감소시키면서 촉매 활성을 늘리는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왔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코어실이라든지 오버레이어 형태의 촉매를 많이 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실 또는 오버레이어, 그래서 각막에서는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런 각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버레이어 촉매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적은 사용량으로 넓은 표면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원원원 큐빅 벌크 플라티늄 같은 경우에 모노레이어 두께를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쭉 펼치면 상하 월드컵 부장 정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반응 표면적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서브스트레이트를 가지고 이용을 했을 경우에 익스펜션이라든지 컴프레션 같은 효과를 통해 가지고 일렉트론 덴시티의 변화를 통해 촉매 활성을 좀 증가시키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가지고 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고 ALD라고 부르는,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이제 케미컬 리덕션을 통해 가지고 나노 코어쉘 입자를 만드는 방법들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피스 리미트 레던스 리액션이라고 해서 SLRR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LDA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고온에서 그리고 고진공에서 방막을 만드는 공정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비싼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방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공정입니다. 케미컬 리덕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합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에 나중에 촉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나중에 캐핑 에이전트들을 제거해줘야 되는 그런 공정상의 불편함이 좀 존재를 합니다. SLRR 같은 경우는 이제 2001년도에 그 미국 브룩하벤 내셔널랩에서 그 아직이라는 그룹이 처음으로 이제 보고를 좀 했는데요. 카파라는 물질을 이제 언더 포텐셜 데포지션에서 모노레이어 형태로 만든 다음에 플라티늄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해가지고 플라티늄 모노레이어를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 이제 멜론지 ORR 촉매 쪽에서 굉장히 많은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연구 분야에서 좀 선두적인 선두적인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카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로 한 이후에 임퓨리티가 좀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연속적으로 광막의 두께를 증가시키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파 EPD를 하고 플라티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카파 EPD를 하고 플라티늄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려면 두 가지 셀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를 하고요. 카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빨리 산화가 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셀프 터미네이티드 데포지션 또는 일렉트로케미칼 아토믹 레이어 데포지션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인데요. 2012년도 겨울에 처음으로 이제 좀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일렉트로 데포지션과 셀프 터미네이티드 일렉트로 데포지션의 좀 차이점을 보시는 것과 같이 포텐셜과 커런트, 그래서 환원 쪽으로 해서 마이너스 쪽 쪽을 잡아왔습니다. 이 차이점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메탈 이온이 만약에 수용 핵상이 있고 거기에 환원 전압을 가했을 경우에는 이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요. 커런트 전류가 쫙 증가를 하면서 메탈 이온이 환원이 돼서 이제 방막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수용 핵상에 있는 프로톤 리덕션 포텐셜을 지나는 순간에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서 메탈 이온도 동시에 계속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런트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요. 셀프 터미네이티드 일렉트로 데포지션의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비슷한 형태를 계속 보이고 있다가 이 프로톤 리덕션 리액션의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지나는 순간에 커런트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수소가 디스차지 돼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방막 표면에 패시베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추가적인 메탈 이온의 환원을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각각의 세 영역에서 이제 E1, E2, E3 포텐셜을 컨스탄트하게 좀 가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색상이 이제 골드 기판 색상인데요. E1 포텐셜에서는 당연히 아무런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E2 포텐셜에서는 당연히 환원 전류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색상이 플라티늄 색상으로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은 오버 포텐셜인 E3 포텐셜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판 색상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컨셉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E1 포텐셜로부터 굉장히 네거티브한 E3 포텐셜, 그래서 프로톤 리덕션이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지난 정도의 E3 포텐셜을 펄스를 통해서 가합니다. 그래서 E1에서 시작해서 E3로 갔다가 E1으로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공정 자체는 실제적으로 E3 포텐셜이 가해지는 시간이 1초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방막을 만들 수가 있는데, 스킨으로 보여드리면 이쪽 영역을 지나가는 순간에 메탈 이온이 환원이 되게 되고 그 위에 동시에 수소의 패시베이션 레이어가 생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2D 그로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포텐셜이 홀딩되어 있을 경우에 수소 패시베이션에 의해서 메탈 이온이 환원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E1 포텐셜로 돌릴 경우에는 여기에 패시베이션 되는 수소가 다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메탈 모노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걸리는 데 시간은 보통 한 5초 정도 걸리고 상온, 상압에서 가능한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수소가 패시베이션 됐다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이 펄스를 반복적으로 계속 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할 경우에는 E1 포텐셜로부터 E3로 갔다 다시 돌아오고 두 번째 펄스로 다시 돌아오고 많은 펄스 숫자가 계속 돌아오게 되면 그 두께가 연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시베이션 됐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메탈 이온 생기고 패시베이션 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형태를 놓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감히 말씀드린 건데 일렉트로케미칼 아토믹 레이어의 데포지션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플라티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와 같은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수소가 리덕션 될 수 있는, 프로톤이 리덕션 될 수 있는 그 포텐셜을 지나는 순간에 EQCM을 통해서 만들어진 매스 드라이브드 커런트를 계산을 해본 결과 이쪽 영역에서는 매스가 아예 증가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 일렉트로스 쪽에서는 더 이상 매스 증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점선은 플라티늄을 가지고서는
플라티늄 소스 없이 NaCl에서 그냥 리니어 스윗 볼타메트를 했을 경우에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나는 그러한 커런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 기판에서 플라티늄 이온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요거 플라티늄 위에서의 프로톤 리덕션이 시작되는 온셋 포텐셜과 여기서 골드 기판 위에서 플라티늄 리덕션 되는 그 딱 죽어버리는 그 픽 위치가 동일한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톤에 의해서 패시베이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전기화학적으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XPS를 통해서 이제 두께를 계산을 했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1초를 도금하나 10초를 도금하나 100초를 도금하나 1000초를 도금하나 그 두께가 약 0.2나노미터에서 멈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스스로 도금을 중지시키는구나 해서 셀프 터미네이티드 일렉트로 데피니션의 이름이 붙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STM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모폴로지 같은 경우 5초 도금한 것과 500초를 도금한 것이 거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펄스를 지속적으로 가했을 경우 XPS를 통해서 또는 EQCM을 통해서 매스를 계산을 해서 티크니스를 만들어 본 결과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시작점은 0.2나노부터 10번의 펄스를 가했을 때 한 2.1 나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도금한 이후에 얘네들의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이드로젠 UPD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 펄스를 했을 경우에 PT101의 형태의 일렉트로케미스트리 그 시그널이 나왔고요. 얘네들의 펄스를 계속 2펄스, 3펄스, 5펄스, 7펄스를 올릴 때 플라티늄 110나 또는 100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촉매를 골드 기판 위에서의 플라티늄 모노레이어를 포미에이시드 옥시데이션에 적용을 해본 결과 한 5펄스, 그래서 두께로 따지면 한 1나노 정도 됐을 경우에 이런 모노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촉매 활성 성능에서의 이펙트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래서 1나노 정도만 돼도 사실은 거의 촉매로서의 뭔가 파지티브한 이펙트를 거의 못 받는구나, 기판으로부터 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뭐 니켈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도 이제 도금을 플라티늄 셀프 터미네이티드 데포지션을 좀 해봤고 그랬을 경우에 알칼라인 용액에서 하이드로 이볼루션이나 옥시데이션 방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티늄 이후에 이제 이리듐도 한번 시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다음과 같은 리니어 스위트 볼타메트리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E1부터 E3까지 펄스를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 1펄스, 2펄스, N펄스를 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XPS를 통한 이리듐의 오버레이어 두께를 계산을 해본 결과 한 번의 펄스만 가했을 경우에는 시간을 1000초까지 증가시켜도 그 두께가 거의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0.1나노 정도 두께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펄스 개수를 계속 늘려주면 두께가 한 0.1에서 한 3.1나노미터 정도까지 이렇게 거의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 자체는 이리듐 같은 경우는 한 50도씨 정도의 용액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감막을 만드는데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뭐 한 1분 이내에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PS 시그널을 봤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펄스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골드의 4F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소를 하고 이리듐 4F는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이드로젠 UPD를 통해 가지고 일렉트로케미컬 에어레이를 확인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펄스 정도 했을 경우에 252 마이크로쿨롬 정도의 차지 덴시티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모폴로지 같은 경우는 이리듐 같은 경우는 플라티늄보다 조금 더 그 커버리지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펄스 이후에 STM을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이제 약간 좀 클러스터 형태로 이리듐 원어원 플레인에 이렇게 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TM 같은 경우는 이제 7번의 펄스를 가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방막을 TM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이런 레티스 구조에 있어가지고 이 두께가 약 1.65나노미터, 그래서 총 7번의 펄스를 했을 경우에 7개의 이리듐의 레티스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매핑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에펙트 패턴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이리듐과 골드가 이 부분에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다양한 서브스트레이트 쪽에 좀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골드 위에서 또는 플라티늄 위에서 골드에다가 플라티늄 한 펄스를 올린 다음에 이리듐 또는 글래시 카본 위에서 이렇게 해봤을 경우에 이런 커런트가 확 죽는, 그러니까 수소가 프로톤이 내역전되는 그 포텐셜 범위가 똑같이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니켈 위에서도 이리듐 이런 EALD가 가능했습니다.
뭐 촉매 성능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이볼루션이나 옥시데이션 같은 경우에 골드 위에서의 이리듐, 그다음에 골드 위에서의 플라티늄, 플라티늄 위에서의 이리듐, 그다음에 걔네들끼리 섞인 이러한 것들 가지고 펄스 증가시켜가면서 두 개 증가시켜서 각각의 리얼 서피스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익스체인지 커런트 데스티 계산해보는 결과 다음과 같은 볼케이노 슬로우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기존에 알려져 있는 플라티늄 촉매에 비해서 성능이 좀 좋게 나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리듐을 골드 위에다 만들었을 경우에 펄스를 증가시킴에 따라 가지고 한 3펄스 정도 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많은 촉매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오버 포텐셜로도 동일한 전류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진 발표할 때 앞으로 어떤 연구하고 싶냐라는 것들을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음 같은 페이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그로를 끌 수 있는 그림들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피리오딕 테이블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이 EALD가 가능한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리듐하고 플라티늄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리고 현재까지 다음 같은 6개 기판에서 이러한 EALD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캔디데이트 물질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서브스트레이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혹시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말씀을 좀 주시면 같이 연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편편한 이러한 서브스트레이트뿐만 아니라 LSTF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모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서브스트레이트들을 위에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또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옥사이드 서브스트레이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좀 했을 경우에 일렉트로케미컬 에너지 컨버전에서 CO2나 또는 워터 스플리팅 연료전지, 그리고 또는 솔라 드리븐 워터 일렉트롤리시스 같은 것들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해본 거는 이 두 가지 정도고요. 얘는 이제 좀 열심히 좀 하고 있고, 얘는 아직은 손을 못 대는 상태입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